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증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줘서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많이 비중이 높으시리라 생각을 한데 오늘 이 제약바이오 섹터, 즉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쪽 섹터에 단비가 내려 일정 부분 상승을 해준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큰 상승을 바랬지만 지금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가 못해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중국 증시의 상황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뭐 다우 S&P 선물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아직도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비록 오늘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 플러스 반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시장은 정확히 돌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뭐 매수라든지 그런 말씀을 크게는 못 드리는데 나름 할 만한 시장은 맞아요. 근데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 즉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한 방이 나올까봐 그 한 방, 즉 저점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지수에 지수 저점 붕괴가 나올까봐 조심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즉 제가 보기에는 5월 말에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일요일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매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즉 우려하는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증시는 양호하게, 즉 단기 바닥을 찍을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전일 미 증시부터 해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 관련해서는 똑같죠. 화웨이 제재 90일 유예라는 그 보도로 통해서 미 증시도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23일 저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FOMC 의사록 공개 때 어떠한 방향성은 나올지에 따라서 증시의 판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제 그쪽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오늘은 이제 미 증시 이거를 먼저 보죠. 전일 나스닥 관련해서 일단은 뭐 이 도지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내려오는 이 이평의 저항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저항이 빼곡하게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반등이 약해요.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쪽 섹터가 많이 힘든 모양을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는 그나마 기술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생명과학 즉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한 반등을 해줬어요. 나스닥에서. 그래서 기술주보다는 이런 흐름이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일 미 증시, 즉 크게 상승한 섹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OLED 섹터 관련해서도 미 증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뭐 양호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 일단 MSCI 국내 이제 지수를 보면은 저가 붕괴를 일단은 시켜놓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빨리 회복을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한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점점점 다 붕괴를 시켜놔서 국내 증시도 불안불안한 모습이죠. 결국은 선진국 지수 안에, 즉 이머징 EM 지수 안에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좀 들어와줘야 돼요. 중국을 보면 중국도 저항 맞고 계속 있죠. 분봉상 보면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이 시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이 시가를 돌파하고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면 이게 그날의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내일 중국 증시가 상승하려면 이 저점이죠. 이날의 저점 여기를 강하게 올라가서 이 시가의 저항을 또 이겨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지수 자체로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그나마 좀 강했지, 국내 증시 주변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늘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급이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 초반 뭐 들락날락했던 이런 수급 자체가 좀 약했고, 매수세도 강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반대로 매도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결국은 오늘도 강력하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도주 위주의 흐름 그리고 연속적인 섹터의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좀 나왔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하나 추가를 하면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정기 변경이 있었고, 지수 신규 편입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두 개의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신규로 이제 언급드렸던 ABL 바이오가 편입이 돼서 좀 강한 수급을 보였기 때문에 양호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이 MSCI 리밸런싱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해서 대충 1조 6천억, 그러면 1조 4천억이 남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자금들이에요. 결국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월 말까지는 이 외인의 폭탄성 투하 매물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짧게 트레이딩 하면서 수급이 강한 종목, 실적이 강한 종목을 압축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장에 매매할 거는 있지만 비중은 실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략 발표가 있었죠. 이건 뭐 제가 따로 이거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 관련된 기대감에 이제 의료기기 그다음 뭐 진단 키트 그리고 신약 관련 이중 항체 등등 전반적인 바이오들이 상당히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특히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그동안 기관이 제약바이오를 엄청 팔았었는데 오늘은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좀 특이점이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토류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죠. 예전에 처음 지난주에 이제 유니온하고 유니온 멀티리어를 언급을 했었는데 얘네가 주상한가가 가는 바람에 공략을 못 했었는데 다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티플렉스 내일까지 한번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장중에 아마 단기인지 시세 차익은 노려볼 수 있는 섹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토류 문제 이후에도 그런 게 있죠. 지금 중국 보안 관련된 업체에 또 블랙리스트를 추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즉 화웨이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받았던 국내가 또 추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추가를 해버리면 이 관련주들 한 번 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재가 떠버리면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사실 조비를 이제 공략을 했었고 분명히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6월달 이 트럼프 방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크게 노이즈를 안 만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적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어제 언급드렸던, 그리고 여전히 죽지 않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트레이딩 지속 가능한 구간이고, 오늘 좀 정치 테마주에 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유시민 관련해서 이제 정치 테마의 바람을 불러왔던 이 언급에서 또 오늘 급락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약간의 이 변동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은 또 오히려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따 관련주 한번 보는 걸로 하시고, 정치 테마는 제가 지지난주에 언급을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박이든 반대로 쪽박이든 정치 테마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섹터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존재하는 섹터라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름 관련해서 일단은 오늘 조정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 오늘 약조정이었고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아서 여름 관련주 관심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팹리스 업체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고, 관련주는 내일 뭐 단기 매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주는 그 일정에 맞게 매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급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뭐 외인 샀죠. 41억. 그리고 코스닥은 560원 팔았고요. 기관이 이렇게 수급으로 보면 약간의 혼조세인데 일단 선물은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선물은 좀 약간의 변화의 발음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간 후 코스닥은 단일가 오늘 매매가 굉장히 종료되었습니다. 양호했습니다.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좀 당겼는데 오후 들어서 외인들이 또 피차익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쪽에서 이 매도가 또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보셔야 되고, 지수 오늘도 전강 약 중국 증시 반등하는 거 보고, 근데 사실 더 떨어져야 됐는데 중국 증시랑 이쪽에서 디커플링이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내 증시는 조심해야 된다. 특히 내일 예를 들어서 원웨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보시면 코스닥은 기관이 살렸죠. 기관이. 근데 살렸는데 매수세가 고작 142억입니다. 이 말은 작은 매수세에도 지금 강한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 즉 많이 뭐 속된 말로 털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너무나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즉 매물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작은 물량으로도 지금 종목을 움직여 버릴 수 있는 구간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즉 이 말은 단기 바닥이 가깝다. 예를 들면 아래로 여기서 밀어버리면 신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5월 말 6월 초가 아마 단기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지수 한번 볼게요. 먼저 코스닥 보면 어제 이 도치 캔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추세대를 음봉으로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이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면 추세 이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이 그어진 추세, 즉 702포인트, 702포인트를 붕괴 강한 이런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뭐 700, 뭐 7포인트 갔다가 뭐 700, 2, 3포인트 갔다가 올렸다가 팍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면 조금 위험한 모습일 거예요. 분봉상.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코스닥한테는 중요한 위치고요. 단지 조금 안 좋은 게 이제 음봉인데 일단은 내일 수급에 의해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그래요. 왜 다 음봉으로 지금 음봉으로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시가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이 직전 고점이죠. 여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기면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특히 지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하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관련 종목 볼게요. 일단 어제 이제 종목을 타픽으로 봤던 게 이제 ABL 바이오고, 결국 제약 바이오 섹터를 올린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신규 테마 중에 제2의 신라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ABL 바이오 아니면 셀리버리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시가총액에 지금 현재 1조 5천억을 가진 게 ABL 바이오고요. 1조 5천억 중에 이제 예전에 이미 상장 전에 2조 원의 이 라이센싱 아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2조는 기본으로 먹고 가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거는 예상도 못했어요. 150에 편입된, 즉 6월 14일이니까 그 전까지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아마 이거는 시초가에 들어가셨다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중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의 산정은 이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뭐 시총 2조에서 2조 5천억, 즉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조 이상의 밸류가 더 나와 버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봉상, 즉 월봉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여기 양봉으로 바꿔버리면 빵 나갑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패턴입니다. 신라젠 신규 상장 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바꾸고 이 탁 올려주는 이거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ABL 바이오에 여기를 뚫으면 얘가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간 거고, 이 시초가 위치 자체가 돌파예요. 흔히 이런 구간이 돌파라고 하지만 이런 구간도 하나의 돌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ABL 바이오는 돌파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 안 깨면 돼요. 31,000원, 32,000원 구간 안 깨고 가면 날라간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대장이기 때문에요. 자, 신라젠도 한번 보죠. 지금 셀트리온 넘는 시장 속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게 신라젠이죠.
지금 무용성 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 중기적인 쌍바닥을 찍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중기 쌍바닥을 찍은 구간. 그러면 이렇게 기존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72,000원은 찍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G3 BNT 좀 약한 흐름인데 얘는 이미 이 시총보다 라이센싱 아웃을 예상을 하는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 자체가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출 가능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왜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약한 것 같고 위에 매물대가 많은데 이미 돌파를 시켜놓고 이 구간 안 깨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다 강한 모습이었어요. HLB 좀 약했고 오스코텍이 좀 강한 흐름 나왔고요. 인스코비 오랜만에 한번 보네요. 인스코비도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오면 4,600원 구간에서 네, 물량 축소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힘든 종목이지만 파미셀 오늘 이제 장중에 이 구간 지지할 때 일단은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1,300원 정도까지 가주기를 바랬는데 지수가 밀리는 거 보고 이제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은 했어요.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고 있고 일단 쌍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일선을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 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셈법도 같이 이슈화 되면 한 번 정도 반등 나올 거니까 단기적으로 바닥 같습니다. 파미셀도 단기 바닥권.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제 매수의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수급과 거래량이 왔고 의미 있는 수급과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시점부터 이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주식이 결정이 될 거예요. 즉 양봉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모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배열에서 꺾이기 때문에 이 21선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돌리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보면서 서서히 이제 매수 맥점만 찾으면 됩니다. 단기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마니커 엄청나게 뜸들이네요. 지금 마니커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게 중심값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파동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전에 파미셀 제 생각나니까 파미셀은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하고 올라갔는데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마니커가 잡았을 때 이런 구간에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간다. 파미셀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정도 얼마 안 받고 날려버린 케이스고요. 그리고 애경산업 정말 이거는 힘든 주식이네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주식 같습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 일단은 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든 뭘 하든 물량이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물량을 다 뺏고 있고 여기 돌파하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이 박스권 돌파하면. 그래서 아직 뭐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매매를 많이 했던 써니전자예요. 매매는 이 구간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네 일단은 종가 베팅이 끝났습니다. 종가 베팅이 끝난 종목 중이고 내일 이제 비중을 많이 안 샀기 때문에 내일 확인을 하려고 해요. 이게 아마 어떤 패턴으로 갈 것 같냐면 유니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니캠이라는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이 신고가를 돌파를 시키고 한 번 정도 눌려주죠.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여기서 올라와서 개미들 꼬신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올릴 거예요. 이 흐름이 써니전자에서 나오는지 아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 올린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의 맥점은 3240원 이 돌파 자리예요. 처음 돈을 쓴 자리들 돌파 자리 이 자리 오기 전에 지켜줬으면 여기 언저리가 일단 단기 바닥이겠죠. 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점이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번 갔다가 팍 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이 종목은 스타트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좀 볼 예정이고 오늘 대도하는 쌍방울이 상한가 같죠? 무슨 공화국이야? 예,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공화국이 나오더라고요. 쌍방울이 부 무슨 공화국이라고 하던데 부랴트 공화국과 MOU를 맺었다라고 해서 장중에 깜짝 놀랐어요. 몇 분이야? 2분 만에 지금 상한가를 보냈거든요. 100억 거래되면 100억 터지면 상한가인데 지금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DSLR, 쌍방울 이 두 종목이 히토류로 지금 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도 상보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되도 않게 엮어서 올렸다. 오늘도 엮어서 올린 거죠. 어차피 지금 히토류 쪽으로 좀 장난 아닌 장난 아니면 세력들의 개입에 의한 지금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확산이 됐어요. 이 테마의 확산. 그래서 뭐 관련주들 특히 이제 티플렉스가 조금 네, 지속 관심주였기 때문에 티플렉스 보고 이 구간 다시 한번 오겠죠. 이 구간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좀 잡아야 되고 이게 지금 북한 이슈가 같이 플러스 됐어요. 이 히토류에 북한 이슈가 어떻게 됐냐면 북한이 매장량이 전 세계 2위다. 그러면 뭐 통일되면 한국의 기술이 더해지면 네, 이거를 크게 개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종목들을 엮고 있는데요. 뭐 한국 내화 전통적인 종목들 한국 내화 좀 덜 오른 거 안전한 거 보신다면 한국 내화 포스코 엠텍 뭐 그다음에 티플렉스 정도까지 해서 한번 내일 단기로 봐보시면 어쩌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HB 테크놀로지 오늘 흐름 괜찮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기법이에요. 기법. 이거는 완전한 이제 거의 딱 정형화된 방법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구간이에요. 이제 매도 구간 이런데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고 이때도 이렇게 해서 매도를 다 했죠. 그리고 이때도 해서 매도를 다 하고요. 지금 맥점에서 다 잡아서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정형화 돼 있어요. 이제는 바닥을 거의 잡아가는 모습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는 단기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다시 저점 잡아가면 될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 어제 이제 카페 종배를 같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오늘 시초가에 일단은 뭐 물량 50%
어차피 종배 기준이기 때문에 시초에 좀 매도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시초가의 이 구간에 물량 조금 덜어내고 또 잡았어요. 그냥 어차피 이슈는 내일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일 이거 선 돌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기는 뭐 11,500원 라인까지 한번 보고 있는데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당일 개별 이슈들이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봤던 해성 옵틱스 수급 강하게 들어와서 오늘도 시장 장초 눌릴 때 아마 이런 자리 기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따라 붙으면 안 되고 갭 많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장중 3% 정도 반등 나왔는데 바닥권 돌파니까 갖다 눌렸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선까지는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에센테크 다시 한번 또 갖고 왔네요. 여름 관련주고요. 일단 뭐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잘 잡아보면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유 위니아 시간에 좀 올랐고요. 신일산업 뭐 시간에 내렸고, 위닉스 오히려 위닉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여름주는 좀 관심, 이거는 뭐 매매가 아니라 관심 정도 해서 보고요. 그 다음 EM 코리아, 제가 항상 주말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이 섹터의 종목이죠. 일단은 뭐 한 오늘 7.6% 딱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언급했던 자리라 그만큼 오늘 오른 것 같아요. 한 7% 정도 수익권인데 전기 편입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자리가 저항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면 뭐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좋고, 이게 이제 여기서 돌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하다가 눌렸다가 돌릴지 그거는 세력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LB 세미콘의 자리랑도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올렸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이 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모양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도 뭐 시장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환율은 다행히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환율 자체가 조금 내려가 줘야 그나마 양호하니까 환율에 대한 서치 지속적으로 장중에 봐야 되고, 나스닥도 낙폭은 좀 다소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플러스였는데 아까 좀 빠지다가 다시 낙폭 해소하니까 일단 시장 크게 단기적으로는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현금 보유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